일반적인 네. 얘기를 할까요? 네, 근데 네네. 예, 아, 예. 그래서 많이 걸으라고 그러셨어요. 아. 걸으면 이렇게 통증이 좋아지나요? 통계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퇴행성 요추 후만증이라고요. 네. 허리가 이제 결국 나이가 들면서 굽어지는 거거든요. 아, 네. 꼬부랑 할머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척추 협착증이라는 게 척추관이 좁아진다라기보다는 네네. 척추관에서 신경이 기능을 못하고 그 안에 뇌척수액이나 혈류가 잘 돌지 않는 게 협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네. 퇴행성 요추 후만증이 실제 그 대표적인 거거든요. 음. 그러면은 다리 힘이 없어지죠. 네. 그리고 주위에 근육이 마르게 되는데 특히 척추 뒤에 근육도 마르지만 앞에 근육이 마르요. 이 장요근이라고 다리를 들어올리는 근육. 어. 그럼 이제 그게 마르면은 다리를 들어올리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허리는 더 굽어요. 아. 그리고 굽은 상태가 오래되면 굽은 상태가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굽은 상태가 안 펴지겠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실제로 하나만 해도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제 외국의 통계도 있지만 네네. 보폭 10cm만 넓게 해도 보폭 네, 좁아지는 10cm만. 보폭이 조금만 넓게 해도 오. 좋아질 수 있는 근데 보폭이 넓어지면 또 넘어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네네. 네, 그걸 잘 따져야겠지만 10cm 해봤자 이 정도인데. 걷는 습관만 바꿔도 네네.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야, 있어요. 이거 걷는 대박이다, 습관 이거. 바꾼다는 게 이제 좋은 보폭을 좀 팁. 크게 보폭 하고 10cm만 더 넓혀라 네. 이거예요. 네, 그것만 해도 걷는 걸 상당히 조금만 더 예방될 수 넓혀라. 있는, 예. 아, 그걸 안 가르쳐 준 이유가 뭡니까? 환자 때문에. 야, 그 좋은 정보인데요. 하여간 네네. 바른 자세로 걷기. 네. 이거는, 보폭을 좀 크게 네. 하고. 네.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흉추나 요추의 커브는 네네. 아니, 경추나 요추, 목이나 허리의 커브는 흉추에 의해서 바뀐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가십니까? 왜냐하면 목이나 허리는 움직일 수 있는 데예요. 자유롭게. 네네. 흉추는 갇혀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 흉곽에. 네네. 근데 흉추의 커브가 바뀌면 흉추가 굽어지면 목하고 허리 커브는 더 굽어지게 돼요. 네. 흉추가 역정이 되면 이것도 다시 역정이 되거나 일자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흉추의 커브가 중요하다고 우리 생각해요. 가슴을 똑바로 흉곽이 아, 네네. 가슴을 펴는 게 아니라 가슴을 펴면 목과 허리는 일자가 되는 거고 네. 목에 적절한 커브를 갖게 하려면 흉곽이 앞뒤로 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흉추가 승모를 해야 되겠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흉추가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테너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보면 흉곽이 앞뒤로 되게 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시는 상태처럼 말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행동도 하는 거죠. 숨을 들인 네. 상태에서 말을 하고 힘이 힘이라. 빠져. 가슴이 숨을 들이마신 상태처럼 네. 숨을 들이마셔 보시고 그리고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들이마시고 가슴은 숨 들이마신 것처럼 언제 벌리고. 내쉬어요? 내쉬어도 이건 있어야죠. 아. 내쉬어도 흉추는 여기 흉곽은 계속 앞뒤로 일단 중요한 거는 넓어져요. 흉곽이 앞뒤로 넓혀져라. 넓혀지는 거가 것이라. 습관이 되면 네. 이 자체도 기억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만성 통증도 기억되지만 네네. 좋은 자세도 기억되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면 예를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다이어트를 했어요. 네. 80인데 60이에요. 네네. 그럼 내가 60kg라고 생각하죠. 천만에 네. 80kg예요. 왠지 아세요? 신경의 회로는 80kg에 세팅돼 있어요. 음. 그럼 내가 60kg가 된다는 노력을 한참 동안 몇 달을 한 후에야 음. 60kg에 대한 회로가 형성이 돼야 60kg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래서 요요가 가슴이 들어 이게 앞뒤로 벌려져 있다는 거를 몇 달 동안 계속 연습을 하면 저절로 앞뒤에 벌어진 게 기억이 된 거죠. 몇 개월이요? 자동차 연비가 갑자기 안 최소한 몇 바뀌고 개월. 똑같이. 아 최소한 네. 아, 이거 하루에 몇 번씩 해야 돼요, 이거? 아니 계속 가슴을 들어 올린 상태로 들어 올린 숨을 들어 올린 상태로. 상태로 유지하는 거가 하다가 일상생활이 되면 앞뒤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럼 노래도 잘해지지 않나요? 아유 그럼 아 진짜. 목소리도 커지고 오. 네네. 한꺼번에 항문까지 조이라는 말씀은 뭐 어떻게 맞아요. 하나요? 그게 이거는 무슨 이제 뜻이- 가슴을 들어 올리게 되면 항문은 저절로 약간 조이기 쉽게 되고요. 그럼 배를 싸고 있는 아래 근육들이 단단해지고 그러면 이제 아시다시피 방광이나 이런 것들 방광을 받치고 있는 근육이죠. 그게 쭉 들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남자나 여자나 훨씬 뭐 전립선염이나 이런 것들이 갈릴 확률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냥 가볍게
배는 좀 네. 들이마신 상태로 예. 해야 되겠네요. 가슴을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신 상태만 유지하면 나머지 것은 저절로 따라. 그리고 마지막 거는 다 네. 가래가 안 보이는데 얼굴 시선은 정면에서 약간 15도 정도 턱을 살짝 들어주는 정도. 살짝 들어주면 이제 목에 커브가 잘 들어. 좀 약간 좀 거만하게, 그 좀 밑에를 뻔뻔스럽게. 밑에를 보면 목에 커브는 역전될 네네. 테니까. 네네. 기자님. 그거 스트레스 훨씬 받게 되죠.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보폭은 11자라고 하는 거는 근육의 움직임 자체가 되게 둔해지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걸음이나 이게 되게 안정된 걸음이긴 하지만 나이가 드시면서 11자라고 하는 건 안 쓰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로 걷는 거하고 11자로 걷는 거는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보폭이 크게 하려면 11자로 걷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 팔자 걸음 걷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팔자 약간 걸음은 좀 팔자인데. 네, 훨씬 안 쓰게 되는 거죠. 어머. 네, 그래서 이제 골반을 들어올리고 놓고 하는 자체가 훨씬 줄어들게 되죠. 안정되긴 하지만 에너지는 적게 쓰죠. 그러니까 팔자를 걷거나 허리를 굽히면 에너지는 훨씬 적게 씁니다. 하지만 걸으면서 얻을 수 있는 몸의 건강이라던가 하는 것들은 훨씬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네. 일자로 바꾸셔야죠. 젊었을 때. 일자. 나이가 들어서 일자로 바꾸면 넘어지니까 일찌감치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팔뒤꿈치가 바닥에 먼저 닿도록 하고 예. 보폭은 넓게 일자로 걷는다. 저거는 보폭만 크게 하면은 저절로 된다.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동영상으로 못 올리고 이제 네. 그림을 그린 거는 본인도 못하. 아닙니다. 예, 여전히 하기가 쉽지는 세 않다. 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슴이 앞뒤로 벌어진다. 네. 숨을 들이마신 상태로 유지. 네. 그러니까 숨 들이마신 것처럼 가슴을 크게 한다. 두 번째는 네네. 보폭을 10cm 더 크게 야, 한다. 보폭 10cm 더 크게 한다. 네, 더 크게 한다. 10cm. 네. 그 다음에 가능하면 네네. 걷는 속도를 빨리 한다. 네네. 그래서 걷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는 뇌 기능이 그만큼 유지를 한다는 거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뇌의 그 노화를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걷는 속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걷는 속도를 가능하면 빨리 하는데 최소한 하루에 10분 이상은 네. 시속 7km 이상을 걸어라. 요거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제대로 먹기도 이 만성 통증에 도움이 된다. 야, 이게 제대로 먹는 이 게 질문을 네 발로 걷기는 어떠냐? 이렇게요? 이게 조금씩 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너무 웃겨서 드렸어. 죄송. 안 하는 신경. 기발하지. 조금씩 하는 거는 괜찮은데.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직립하기 전에. 예. 네, 아까 뭐 얘기하신 것들 많이 네. 말씀하셨고요. 예, 먹는 바로 거. 먹는 거가 또 중요한데 아, 뭐 먹는 거가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네네. 코로나가 많잖아요. 네네. 네. 코로나에서 미국이 잘 사는 나라고. 근데 이상 미국 사람들이 많이 걸리고 죽잖아요. 네네. 거기에 원인이 여러 가지 개선 것 중에 이제 작은 주장들 중에서 근거 있는 주장 중에 하나가 일단 정크푸드가 너무 많다. 정크푸드 많이 예, 먹죠. 정크푸드가 많다. 맞아요. 비만이 이건 확실한 근거. 이건 논문 나왔습니다. 비만이 코로나에 관련이 많으니까 비만이 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고 비만이 하다 보니까 덜 움직여서 나이 든 사람들의 사망률이 더 다른 나라보다 더 높아진다. 찌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그 반대로 하면 되겠죠. 결국은 그 정푸드를 안 먹으면 네네. 되네. 그죠? 그 다음에 운동해야 되고. 네, 적절히 매일 운동을 해야 되는 거가 꼭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거를 조금 바꾼다면 네네. 이제 이럴 때는 좀 비상식이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밥이나 빵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아무래도 당대사가 많이 흔들리니까 네. 현미나 통밀로 바꾸면 당대사가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살아있는 풀이나 뭐 하다못해 김치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네. 좀 많이 먹어주면 네. 네네. 당연히 이제 요즘은 장내 세균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좋은 세균들이 네. 아 예. 원료가 이제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많이 먹어주면 좋은 장내 세균이 되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AI가 걸렸어요. 네. 그러면 차려 먹던 닭들은 싹 죽잖아요. 네. 네. 돌아다니면서 풀 먹고 흙 먹던 것들은 사는데 그 중에 한 세오리가 좋은 장내 세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친다면 미국 분들이
나쁜 사료와 같은 거를 먹으니까 좀 잘 우리는 조금 그래도 잘 사육되고 있고 잘 견디는 거 아닌가. 닭공장. 그거 뭐 예, 맞습니다. 그게 뭐 케일, 비트, 무잎 뭐 이런 것들 생채소를 네. 진짜 뭐 이제 샐러드 문화가 아. 우리나라에 없는데 우리나라산 건강한 이유는 저는- 아마 김치 같은 거 아니겠어요? 저는 매일 비트를 네. 먹고 있어요. 비트는 오, 맛이 진짜 네, 없죠. 네, 혈액순환을 근데 좋게 하기 비싸지 않아요? 저 색깔 있는 생채소. 예? 아니 저거가 네. 안 비쌉니다. 안 저 비싸요? 케일은 정말 쌉니다. 요즘 케일을 너무 많이 심어서 그런지 케일이 제일 싸고요. 저 마루나치만 해도 저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트도 무잎은 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진한 녹색 채소를 많이 드시면 돼요. 야. 도메인 상충으로. 그러니까 네. 술 얘기가 또 술은 안 나오네요. 좋네. 원장님 술을 빼면 인생에 살아갈 의미를 못 찾는 분이신데. 술이 아 진짜요? 그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술이 2잔에서 4잔 먹으면 보약이고. 아, 네. 아 네. 한두 잔이 아니고 두 잔, 네 잔까지. 와인 잔 크기가 문제죠. 잔 크기가 병 아닌가요? 일단 그 좀 약간 이거 보면 되게 좀 좋은 습관들 네. 하고 이렇게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죠. 좋은 습관들 쓰지 네. 않고. 그래서 물 많이. 네. 아 물. 완전 친환경 식사네. 참. 네. 귀리가 좋네요. 현미밥. 뭐 아, 딱 귀리, 귀리. 통밀 뭐 이런 것들은 다 슈퍼푸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좋네요. 당연히 단백질도 제대로 드셔야죠. 결국은 예, 우리 견과류도 네, 좋고 예. 해조류도 좋고. 야, 아 해조류. 이거 네, 안강 병원에서 다 다운 받으신 거예요. 네. 그럼 저작권 문제는 없나요? 네. 안강병원 겁니다 주로 네, 다. 아 네. 너무 웃겨. 그렇게 좋겠죠? 예. 방송한. 맞습니다. 네? 들깨 당연히 좋고 네. 들깨 들깨. 기름도 네. 네네. 냉압착 방식으로 하면 냉면. 진짜 엑기스가 좋죠. 아, 오메가 이거 6가 맞아요. 많잖아요. 냉압착. 우리 어, 저번 시간에 그거 그거 했던 했잖아요. 거. 내가 앞장 네. 방식에 네. 들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또 조회를 많이. 네. 또 임수복 봤습니다. 회장님. 네. 근데 그게 특히 네네. 조금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감염. 가면? 네, 왜냐하면 이게 냉압착을 하다 보면 네네. 이제 아직 우리나라 그 문화가 좀 덜 됐기 때문에 세균 같은 게 네네. 네, 이제 이게 보통 우리는 이제 볶아서 기름 짜잖아요. 네. 네. 안 뽑기 네. 때문에. 그러면 이게 불포화 지방산이 포화 지방으로 바뀌니까 특히 네. 뭐 폴리페놀 이거 다 깨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냉압착 방식이 좋은데 문제는 감염 때문에 네. 네. 세균감염. 이게 공장이나 이런 그게 아니라 개인이 하다 보면 그 아. 문제가 약간 좀 마음에 걸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 철저히 공장에서 그 위생 관리가 잘 관리 잘 되는 되는 데서 한 건 상관없다. 그렇죠. 예. 근데 집에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면 조금 위험하다. 그렇습니다. 감염에. 집에서. 힘 자랑한다고 손을 네. 앞서. 아예 손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생활 습관 네. 충분히 얘기했는데 네. 그죠? 식업 네. 얘기도 했고 명상도 중요하고. 명상도 또 좀 명상? 도움 되는군요. 네네. 당연히 이게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저거 부분인데 저거 이제 저기에 대한 논문도 워낙 많이 나와 있고요. 네. 네. 실제로 명상을 잘하면 나머지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더 얘기할 수 필요가 없겠죠. 참. 그래서 하여간 친환경 네. 통증 관리. 예. 한마디로 말하면. 네. 네네. 이게 저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물론 처음에 통증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그런 걸로 안 된다면 네네. 약을 먹는 것도 한번 진짜 먹어야 되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주사를 맞는 것도 진짜 맞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소위 될 때가 말하는 되는 뼈 거죠. 주사. 예. 아. 예. 스테로이드 주사. 예. 그래서 네. 그것도 이제 너무 많이 오래 하는 것보다 네. 초기에는 그런 게 적절하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만성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내가 안 낫는다면 정말 이거 내가 치료하는 방법이 맞는가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핌스가 네. 테니스 엘보 같은 것도 이제 핌스로 저희- 치료가 잘 된단 말씀이죠.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방법은 아픈 데를 안 건드리다 보니까 아.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저거는 반사가 돼가지고 조용해질 때까지 저희가 자극을 줍니다. 또 어느 시점이 되면 통증이 확 줄어드는 시점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기억이 된 것들은 여러 번 반복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 통증이 오래 묵으면 맞습니다. 묵을수록 예, 고치기 힘드네. 자극이나 네. 반복되는 자극이 네.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운동은
신경과 힘줄에 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통증을 줄이는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이것도 선생님 네. 뭐 엄밀하게 자료입니다. 말씀드리면은 운동이라는 거에서 저는 사실은 뇌가 운동한다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뇌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실제로 운동을 하게 되면 BDNF 같은 게 막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뇌는 운동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도 운동해야 뇌는 치매도 엄청 안 좋아요. 걸리고. 네, 몸이 네, 안 맞습니다. 움직여서 그렇지 뇌는 뭐 운동을 아니, 그러니까 뇌는 우리가 뛰는 운동을 좋아해요. 네. 아 진짜요? 뇌 자체가 운동하는 것도 있지만 네. 우리가 뛰고 운동하면 뇌가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 근데 피셜 네. 말고 진짜 운동. 진짜 운동.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뇌가 운동을 하는데 뇌는 이제 그게 마라톤을 한다고 해보세요. 뇌는 즐거워하지만 머리에 피가 안 가잖아요. 네. 실제로 뇌에 도움이 되려면 짧게 운동하고 쉬고 짧게 네. 운동하고 쉬고 이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 맥박이 180회 이상 올라가도록 빨리 운동을 하고 인터벌 트레이닝이 예, 좋네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네. 그래서 만성 통증은 네. 약으로만 해결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네. 선생님이 주셨는데. 그게 그죠? 이제 문제는요. 음. 적절하게 통증을 조절하는 건 되게 중요한 방법이긴 네. 하지만 저게 너무 오래되거나 과사용이 되면 저 자체가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통증을 억제하는 회로가 망가지게 되면 그 자체가 통증을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되고 또 중요한 거는 네네. 이 우리나라도 사실 요즘은 아편이나 아편 유사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네네. 실제로 저기 이제 미국에서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 저것이 많이 사용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실제로 우리가 먹는 진통제나 이런 걸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차라리 마약을 먹는 게 부작용이 적겠다라고 해서 한때 저게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서 큰 예. 문제죠. 예. 근데 저러다 보니까 일단 중독이 많아서 음. 이게 코로나로 우리가 한 50만 명이 죽었다 그러죠. 미국에서 1년에 50만 네. 명 죽었는데 50만 명. 매년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마약으로 죽는 거예요. 그 중에 절반은 그 처방된 약에 의해서 네. 그 중에서도 여기 나와 있네요. 제일 악명 높은 게 메사돈. 저게 1년에 한 5천 명이 저걸로 죽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게 왜냐하면은 만성 통증에 저 그나마 잘 듣는 게 메타돈이에요. 뭐 혹시 쉬운 말로 하면 메타존 어떤 일반인들이 이 작용이 길어요. 작용 시간. 아니 일반인들이 어떤 약인지 메사돈이라고 나와 있을 네, 거예요. 메사돈 아마.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구체적인 발표 주면 네. 이게 작용이 좀 길기 또 때문에 찾을까봐. 잘 그러지는 의사 처방 없으면 못 받는 약들이에요. 다. 우리나라에서는 메타돈 처방을 잘 안 합니다. 네. 코데인 많이 네, 쓰죠. 옥시코돈하고. 네. 코데인. 알겠습니다. 근데 옥시코돈은 또 이제 단점이 저게 이제 막 목마르고 변이 안 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게 메타돈보다 훨씬 안전한. 이제 뭐 시간이 또 어느덧 네. 또 지나가고 또 한 시간이 마무리를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약간 네. 통증 네.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진 마라. 네. 아픈 건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지나가라. 그거 놔뒀다가 네. 고질병 된다. 악순환이 네, 반복돼서. 악순환이니까. 네, 그때 이제 약은 문제가 되는데 네네. 급할 때 네. 통증을 좀 그 고리를 차단하는 네. 약 정도로는 맞습니다. 쓰는 걸 주저하지 말고 맞습니다. 일단 약만이 능사가 네. 아니니까 맞습니다. 네네. 이 핌스 같은 친환경 치료법에서 네. 참 네. 전 딴 건 몰라도 병원 갈 필요 없는 10cm의 보폭을 내려서 걷기. 아, 그건 되게 그다음에 가슴을 앞뒤로 가슴 넓혀서 폭을 좀 네. 넓히고 폭이 아니라 그렇죠. 가슴 네. 폭을 넓혀서 항문 그것만 조이고 확실하게 배 해도 조이고 먹는 거 받고. 네. 네, 먹는 거 받고. 받고 점프도 안 먹는 거 네. 같고. 알겠습니다. 자세가 저절로 좋아진다. 네네. 아 좋은 거 너무 좋은 많이 배웠는데요. 정보 네네. 많이 얻었고요. 역시 네네. 메사돈 같은 옥시코돈 같은 약을 먹을 때는 좀 신중하게 의사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될 얘기. 네. 네네. 근데 저거는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약으로 인한 진통 효과가 실제로 그런 연구도 많거든요. 브루펜 더블로 먹는 것보다 못하다고 하는 그런 연구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과연 저게 필요한지 한번 짚어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저게 오래되면 저 자체가 통증을 유발한다는 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대마 있잖아요.
대마. 예. 대마를 빨리 풀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마약이 너무 많이 퍼져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차라리 그런 맞습니다. LSD가 낫다. 네, 맞습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약간 여러분 네. 한 시간 동안 너무 어려운 강의들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재미없게 어려웠어요. 죄송합니다. 네, 가능한 한 쉽게 듣다가 나온 하려고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했었는데, 네. 네. 재수강 하겠다는 분도 계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듣다 나오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복잡하시면 그냥 네, 병원 네, 안강병원 네. 가셔서 질문 여러분 받으셔도 이 코로나 와중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다음 주 네. 목요일 날 우리 뭐 하기로 했죠? 또 어제 안 정했나요? 또 수의사분 네, 수의사분 다시 또 나와서. 우리 애견에 대한 네. 오해와 진실 또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또 개들이 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네, 예. 아, 그렇군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7시에 뵙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